부안해동 하지 말자. 지금 이제 한국의 뭐 주식시장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기업을 초이스할 때는 시장에서 유행하거나 뭐 시류에 휩쓸리거나 누가 대표가 말을 잘했거나 뭐 이런 걸 사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원인이 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어? 이 기업은 오래갈 기업 아닐 기업이 구분이 되거든요. 아 진짜 엄청납니다. 네.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근데 많이 움직이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내가 왜 이렇게 욕바지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특정 바이오주에 대해서 안 좋은 코멘트를 하나 하면 바로 그냥 그 증권사 전화가 불통이 날 정도로 막 전화 쏟아지고 막 네, 맞아요. 심지어 막 큰 위협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근데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될수록 많은 분들이 입을 닫게 된다. 예, 쓴소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겠느냐. 근데 사실 그 역량보다도 바이오 투자가 지금 이제 한국의 뭐 주식시장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왜냐면 롱텀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는 하나의 그 어떤 상업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한 15년,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업이 페일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계속 번복하는 데서 저희가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그냥 사실 뭐 비트코인 하듯이 뭐 그런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이 돼 있고 퇴출은 안 되고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연구자조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성패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물며 분석하는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한 애널이 증권사 안에서 이제 뭐 한 그런 기업을 뭐 4, 50개 봐야 된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이거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쪽으로 많이 뛰쳐나가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3명이 하고 있죠. KTB 투자증권에 참 그 제약바이오 쪽에는 3명. 3명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뭐 잘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욕을 먹을 때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모르는 분야가 많으니까 예, 예. 네, 서로 맞아요. 도와가면서. 그래서 네. 어떤 뭐 진단 뭐 기기라든지 그쪽 뭐 헬스케어 네. 쪽, 뭐 제약 그다음에 바이오 R&D 이렇게 나눠서 각각 파트를 맡고 계셔서. 네. R&D 안에서도 종류가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R&D도 사실 미국의 뭐 애널들은 R&D도 다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예, 전문으로 다 바꾸거든요. 그게 진짜 롱텀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이 네. 돼야 하는데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투자하신 분들은 맞아요. 10배 이상의 수익은 이미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에 39만 원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만 보면 네. 뭐 힘들죠. 예, 네, 힘든데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 쉽지가 않죠. 부안해동 하지 말자.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뭐 바이오를 사고 싶다, 바이오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분들의 투자 띠을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뭐가 없거든요. 뭐가 뭐 없나요? 없죠. 인구 예. 고령화가 되고 뭐 사람들은 의약품을 계속 먹을 거고 수명이 길어져야 되는 욕구 때문이고 또 때로는 심지어 웃기는 소리 하면 우리나라의 똑똑한 인구들 의사들분들이 바이오 업계에 많이 갔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그런 되게 막연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개념보다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임상의 신약이 하나 완성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임상이 하나 완성되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제품을 산다거나 하나의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을 산다거나 똑같이 그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거고 그런 기업을 초이스할 때는 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유행하거나 뭐 시류에 휩쓸리거나 누가 대표가 말을 잘했거나 뭐 이런 걸 사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지형도 변화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가 어떤 게
이제 기술의 트렌드가 돼서 핫하게 흐르고 있는데 당연히 그걸 하려면 이제 바이오텍이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이 어떤 쪽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기술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그냥 비즈니스 사업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 기업은 오래갈 기업 아닐 기업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립을 하시고 바이오를 사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 리턴을 한다는 개념으로 바이오를 사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비율로 따지면은 저는 하이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를 해서 하이 리턴을 얻는데 그게 뭐 비율이 뭐 하이 리스크가 한 30이고 하이 리턴이 70이면 한번 해볼 만한데 사실은 하이 리스크가 한 7, 80이고 하이 리턴이 1, 20%밖에 안 돼요. 신약의 어떤 성공 확률을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위험한 투자니까. 그래서 약간 중위험을 가진 기업의 생각으로 수익률을 좀 낮게, 그러니까 뭐 낮게 보시더라도 이제 그런 기업을 초이스하고 또 그리고 러프하게 따지면 또 지금 산업의 어떤 성장 궤도로 보면 네, 여러 가지로 다른 산업보다 우리 쪽의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을 또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을 잘 초이스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진단을 썼던 이유도 진단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됐었거든요. 완전 외면받았었죠. 사실 거래소에서는 진단 기업들 잘 상장도 안 시켜주려고 그랬었어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을 못 버니까. 돈 못 버는다고. 예. 근데 기술 분야에서는 사실 한국의 진단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클래스거든요. 뛰어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장이 안 받아줘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시장이 환경이 안 좋아요. 뭐 그때 지수연구원이 나와서 뭐 보험 약가제도 가격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안 돼서 세생을 못 하는 건데 기술은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다려주면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딱 얻는 건데 그런 걸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무조건 제약바이오는 신약을 해야 돼. 그러면서 신약 개발 회사만 했는데 알고 보면 신약 개발 회사보다는 진단 뭐 임플란트,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훨씬 한국형 또 헬스케어 쪽으로 돈을 많이 벌고 수익성 올리고 또 사실 그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이오 투자라고 또 생각을 안 하시고 헬스케어 안에서 이 섹터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내가 헬스케어 투자를 할 때 그런 류의 기업들은 이제 안정적인 뭐 성장, 배당 이런 해들보다 한 2배 가까이의 나한테 수익을 준다는 뭐 목표 수익률은 뭐 연간으로 한 10%, 20% 이런 기업이라면 이 회사는 한 3, 40% 생각하고 뭐 사고 그다음에 이제 100%짜리를 한 비중으로 따지면 10%, 20% 정도만 가져가면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신약개발 바이오텍만 투자하니까 100%다 그런 기업들인 거예요. 10%에만 이제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엄청 어렵고 타이밍이 아주 적기만 되면 되는데 사실 그 타이밍이란 게 다 내부자 정보잖아요. 아하. 근데 내부자 정보가 점점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내부자 정보가 많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이제 20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했으니까 사실 이런 거를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내부자 정보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숫자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고 또 예.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듣잖아요. 뭐 IPO 되시면 뭐 누가 스탁 옵션을 받았네, 우리 네, 사주 받았네, 네. 그럼 한 방 하고 나가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직원분들도 이제 그런 걸로 주식 투자를 뭐 아름아름 하고 또 주변에 알리고 이러니까 이 내부자 정보가 어느덧 되게 확대 양상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순간 시장은 사실 되게 합리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자분들도 어쩌면 사후 투자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 투자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먹고 내부자 정보를 먼저 알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기술의 트렌드가 보이고 미국 기업이 어떤데 그 기업 분석해서 사후로 찾아도 충분히 먹거리가 있는 데가 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뭐 투자 마인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투자 마인드. 네.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도 옛날에는 좀 빨대 꽂은 사람들이 몇 있었다면 이제는 그 내부자 정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게 트위터에 올라오고 안 돼요, 블로그에 안 돼요. 올라오고 네. 텔레그램 방에 돌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막 신뢰가 무너지고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정보되는 순간 사실 뭐 그건 정보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뭐 루머일 수 있죠, 그건 완전히. 그리고 또 아까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시장과 조금 더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 것. 네, 그건 이제 기업의 입장이고 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패했던 기업에 대해서 너무 또 신뢰라는 문제, 그 기업 사기꾼 이런 생각을 또 아. 버리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신학 개발하는 숙명인데 예, 회사가 예, 예. 의도치 않게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 기업도 미안하고 또 그걸 추천했던 애널리스트도 미안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예외의 변수니까. 근데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매도를 하시잖아요. 뭐 애널리스트가 잘못 시켰네 또는 기업이 뭐 속였네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업을 매도하거나 애널리스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한 원인이 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어?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냐? 근데 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내가 돈 더 투자해서 너네 믿어줄게.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통이 되면 기업도 조금 솔직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업들이 솔직하지 않은 건 투자자들이 그렇게 또 안 받아들이니까 두려워서 그러신 거거든요. 서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좀 선진 바이오 기업들을 많이 답습해서 배우셔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대표님들한테 자주 그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정말 발표하시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다.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그래야지 신뢰가 쌓이죠.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신뢰를 쌓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론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네,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사실 뭐 저도 바이오 기업 CEO분들 좀 네.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사기꾼 소리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뭐 돈을 많이 빼가서 그런 건지 뒷주머니로 자기 좀 살림을 챙겨서 그런 건지랑 연구 개발을 하다가 그 R&D 결과가 네, 맞아요. 뭐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경험이 또 예, 부족할 그것 수. 때문이라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의지를 꺾게 만드는 형태가 발생을 하니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재미없는 들었네. 얘기 아닐까요? 아니 진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진짜 어떤 뭐 한두 개 기업 뭐 스케줄 뭐 나옵니다. 그다음 뭐 2상, 3상 발표는 네. 언제입니다. 어디 학회 문제 열립니다. 네. 이거는 너무 싫죠. 많이 또 듣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네. KTB 투자증권 이혜린 선생님 이혜린 연구원 네. 통해서 진짜 선생님한테 이야기 듣듯이 왜냐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랑 되게 닮으셔가지고 정말요? 네네네 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더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 채팅창 뒷부분 한 10분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혜린 연구원님 오늘 정말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는 KTB 투자증권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안 열리면 KTB 투자증권에 한번 그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하거나 비대면 네. 계좌를 만드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